여러분, 거대한 풍력 터빈 날개나 육중한 공장 기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도저히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바다를 건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벌크 화물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대한 다리들, 그 철골 구조물들, 아니면 저 멀리 발전소에 있는 거대한 터빈 같은 것들요. 이런 어마어마한 화물들이 대체 어떻게 전 세계로 옮겨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벌크 화물이 대체 무언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어떻게 내리고 또 무게는 어떻게 재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지, 서류 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대만에선 어디가 이 분야의 중심인지까지 이렇게 총 6단계로 쭉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벌크 화물,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크 화물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부터 보면 산물 화물이라고 있죠. 이건 뭐 곡물이나 석탄처럼 포장 없이 그냥 배에다 쏟아붓는 그런 화물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게 오늘 저희가 집중할 일반 화물인데요. 강철 빔이나 기계, 자동차처럼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라 하나하나 따로 다뤄야 하는 물건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화물들을 배에 싣고 내리는 과정이요. 이게 정말 잘 짜인 하나의 춤, 군무 같거든요. 그 정밀한 움직임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배가 항구에 딱 도착하면 화물은 보통 이 세 가지 길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제일 빠른 건 배에서 바로 트럭으로, 이걸 선측 직반출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일단 항만 창고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옮기는 창고 입고 방식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더 작은 배, 그러니까 부선에 옮겨 실어서 강을 따라 내륙 깊숙이 보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부선 환적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인데요. 여기가 아마 오늘 설명의 기술적인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화물의 무게를 대체 어떻게 재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톤짜리 화물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배에 실려 있어요. 이 무게를 어떻게 정확하게 잴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에 이만한 저울이 있긴 할까요? 정말 기발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혹시 짐작하시나요? 네, 정답은 바로 흘수 계량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닌가요? 화물 무게를 직접 재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화물을 실었을 때 배가 물에 얼마나 더 깊이 가라앉는지를 재서 그 무게를 역으로 계산해내는 거죠. 생각해보면 수만 톤짜리 저울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물의 부력이라는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정확한 방법인 셈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화물을 싣기 전, 그러니까 텅 빈 배가 물에 얼마나 잠겨 있는지 그 깊이를 한번 재고요. 그리고 화물을 전부 다 실은 다음에 다시 한번 깊이를 재는 거죠. 그럼 그 차이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배에 더해진 전체 무게, 즉 배수량의 변화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배에 실은 연료나 마실물처럼 화물이 아닌 것들의 무게를 아주 정밀하게 빼줘야 해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순수한 화물만의 무게가 딱 나오는 겁니다. 진짜 정밀과학이죠? 자, 이제 이 복잡한 과정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물류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핵심 인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거대한 시스템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벌크 화물 작업은요,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율하는 선박 대리점이 있고요. 부두에서 화물 개수를 하나하나 직접 세는 검수원, 그리고 방금 저희가 봤던 그 신기한 흘수 계량을 담당하는 전문가, 바로 공인 검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힘을 쓰는 하역회사분들, 배의 안전을 총괄하는 1등 항해사, 그리고 이 모든 판을 관리하는 항만 당국까지, 이 전문가들이 정말 한 몸처럼 움직여야 이 거대한 작업이 무사히 끝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항만 작업의 뼈대가 되는 서류 작업,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몇 가지 핵심 서류들이 있는데요. 작업사실 보고서는 그냥 항구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하게 적은 일기 같은 거고요. 검정 보고서는 아까 그 무게 측정한 거, 그 공식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GPD는 세 건에 내는 신고서, MOR은 자, 이제 짐 내릴 준비 끝났습니다 하고 알리는 신호 같은 거죠. 이 서류 하나하나가 다 정확해야 모든 절차가 무르르듯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 작업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선일안이라는 건데요. 한자 그대로 한 척의 배에 하나의 안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배가 정신없이 드나드는 항구에서 일이 꼬이지 않게 하려면 배 한 척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모든 기록과 비용 정산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딱 묶어서 관리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복잡한 항만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핵심 비결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대만에서는 과연 어디에서 이런 벌크 화물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차트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오죠. 대만 전체 벌크 화물의 압도적인 양이 바로 가오슝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가오슝항이 굉장히 커서 대형 선박에 들어오기 좋고요. 또 근처에 남부의 중공업 단지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지리적으로도 최고의 위치인 거죠. 네, 바로 이 숫자 67%.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대만 벌크 화물 셋 중 둘 이상은 무조건 가오슝항을 거쳐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대만 벌크 화물 물류의 심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상자 안에 담을 수 없는 거대한 세상, 벌크 화물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이제 길을 가다가 거대한 건설 현장이나 새로운 공장을 보게 되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니 보이지 않는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거대한 구조물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밀한 땀과 기발한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